차계호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49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오늘도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카테고리의 세 번째 문제인데, 오늘은 경사면에서 던진 공입니다. 경사면에서 던진 공이란 어떤 의미냐, 여기 이렇게 경사면이 있습니다. 경사각을 20도라고 줬어요. 경사면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지금 공을 던진 곳의 높이가 밑에 있는 바닥에서부터 150m가 되겠어요. 그리고 경사면에 대해서 50도의 각을 이루면서 속력 V제로로 공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공이 딱 이 A점에서 던졌는데 딱 B점에 도달하려면 속력이 얼마야지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우리 항상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했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이용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첫 번째는 가속도가 주어지면, 등가속도인 가속도가 주어지면 속도를 구하는 식이었습니다. V0는 t는 0일 때의 속도지요. 그 다음에 간 거리를 구하는 식입니다. 가속도가 a이고 처음 속도 t는 0에서의 속도가 v0고 t는 0에서의 위치가 x0면 시간이 t일 때의 위치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식에서 시간 t를 소거한 공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문제에서 준 자료가 무엇인지, 구하는 양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중에서 이제 골라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푸는 그 순서로 본다면, 제일 먼저 문제가 주어질 것 같으면 내가 기준계를 정합니다. 기준계를 정한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원점을 정하고 그 좌표 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 방향을 잘 정하면, 이 기준계를 잘 정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고, 혹시 잘못 정하면 더 어렵게 풀리기도 하기 때문에 기준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계를 정했으면, 그러면 각 축 방향의 성분이 따로따로 성립하죠. 그래서 각 축 방향의 성분에 바로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적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죠. 그렇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문제에서부터 무엇을 알아내야 됩니까? 문제에서 준량이 무엇인지, 구할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식을 쓰는 것이 적당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준량과 구할량을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서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경사면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기준계를 두 가지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풀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기준계를 놓더라도 값은 같아진다라고 하는 걸 보이려고 합니다. 제일 이제 간단한 게 수평 방향은 X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은 Y축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가장 간단한 또 직관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요 경사 맨 꼭대기 아래, 여기가 바로 원점이 되겠습니다. 이 원점에서 수평 방향은 X축,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은 Y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 각 알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각이 필요하냐면 X축 방향에 대한 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경사면에 대해서 지금 내가 던진 속도의 각도가 50도라고 하면, 이때 X축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경사각이 20도니까 그 20도 빼면 30도겠죠. 그래서 이걸 베타라고 놓고, 베타가 30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무엇이 이제 필요하냐면 X좌표, Y좌표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Y좌표는 H 150m가 주어졌는데, 지금 요 밑변 X좌표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요거 한번 밑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밑변의 길이 분의 높이가 바로 탄젠트죠. 그래서 탄젠트 20도가 이 길이 L분의 H니까, L은 뭐가 되냐면 탄젠트 20도분의 H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을 탄젠트 20도로 나누는데, 탄젠트 20도가 0.364니까 나누니까 요 밑변의 길이는 412m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주어진 이런 정보 주어진 데서부터 X축 방향의 운동에 이용할 수 있게 주어진 게 뭐냐면 우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중력 가속도는 이 수직축이니까 X축, 수평축에는 가속도가 없으니까 가속도는 0이다. 이건 이제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A점은 바로 그 위치 좌표가 얼마인 점입니까? X좌표가 X0가 0인 점이죠. 그 다음에 끝점은 X가 바로 얼마냐면 L인데 그 L은 우리가 410이라고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속도의 X축 성분, T는 0일 때 속도의 X축 성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 베타, 각 베타를 이용해서 V0 코사인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 정보가 되겠습니다. 물론 V0는 우리가 구해야지 될 것이지만, 그럼 여기서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용해야 될 게 뭐냐면 T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X축 방향 운동에 대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Y축 방향 운동에 대해서는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중력 가속도는 아래 방향이고 우리가 기준계를 윗방향으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G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Y0는 어떻게 됩니까? Y0, T는 0일 때는 A에서 던졌으니까 네, H가 Y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데 어디서 떨어졌으면 이렇게 떨어졌죠. 요거의 Y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Y는 0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속도의 T는 0일 때 속도의 Y축 방향 성분은 V0 사인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0 사인 베타가 VY0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T를 또 구해야지 되니까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여기다 이렇게 딱 써놓고서 자, 우리 X축 방향의 운동의 경우에 준 것과 구할 것을 이렇게 딱 썼더니 자, A를 알고 X를 알고 X0를 알고 X를 알고 VX0를 알고 T를 구해야 되니까 요것들이 들어가 있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들이 들어가 있는 식은 가만 봤더니 요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에다가 요 준 정보를 그대로 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얼마입니까? X는 L이죠. L은 요 A는 0죠. 그 다음에 X0도 0니까 뭐만 남냐면 L은 0 더하기 V0 코사인 베타 T 더하기 0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무엇을 구합니까? 시간을 구합니다. 이 시간은 바로 무슨 시간이에요? 네, 공이 저 바닥에 딱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딱 구했습니다. 그리고 Y축 방향 운동에 대해서 여기서 주어진 건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속도 주어지고 Y절 뭐 이런 거 주어졌죠. 그러면 이런 것들과 관계돼서 여기서 이용할 식이 뭐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Y에 해당하는 게 저 X죠. 그래서 가만 봤더니 이것도 역시 시간도 있고 가속도도 있고 속도도 있고 다 있는 거 하려면 요식을 해야 될 테니까 그대로 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여기서 이제 T는 요거 구해졌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XT, 다시 말하면 YT죠. YT는 얼마냐면 Y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로 대입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G 대입하고 그 다음에 시간 구한 거 대입하고 V0 사인 베타 대입하고 여기 H 이렇게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식에서부터 V0를 구하면 되죠. 다른 건 다 합니다. V0를 구하라. 처음 던진 속력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건 다 아니까 여기서 바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가만 봤더니 여기 우변의 첫 번째 항에 V0 제곱분의 1 이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는 V0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V0 제곱은 이렇게 정리하면 그래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정리하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 V0 코사인 베타분의 L 요거를 갖다가 풀면 여기에 코사인 베타분의 L은 그대로 나오고 그 나머지 것들이 루트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루트 속에 들어간 것들에서 주어진 값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L은 412m,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G는 문제에서 9.81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9.81, 그 다음에 여기에 L은 412 다 집어넣고 H는 150 이렇게 집어넣고서 여기 캘큘레이터에다가 똑똑똑똑똑 해서 계산을 했더니 V0가 얼마가 나오냐면 53.5m/s가 나옵니다. 문제 아주 잘 풀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를 계산해서 구한 거 확인하기가 이제 좀 어려운데 우리 기준계도 연습할 겸 확인도 한번 해볼 겸 기준계를 다른 거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준계로 정하냐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경사면 있을 때 어떻게 정하는 게 편리할 때도 있었습니까? 경사면을 X축으로 정하는 게 편리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그 경사면을 따라서 X축으로 정하고 그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을 이렇게 Y축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리가 필요하냐면 X축의 거리, 다시 말하면 빗면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 빗면의 길이는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sin 20도는 그 빗면의 거리 분의 H니까, 그래서 그 빗면의 길이를 D라고 하면 D는 sin 20도분의 H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sin 20도는 0.34이니까 그걸 대입할 것 같으면 빗면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438.6m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고 아까처럼 문제에서 주어진 걸 다 보겠어요. 이번에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가속도가 이렇게 수직 방향인데 X축과 Y축은 수직 방향하고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속도의 X축 성분도 있습니다. 그 가속도의 X축 성분이 바로 뭐겠어요? G sin 세타죠. 그래서 G sin 세타인데 세타는 20도니까 9.81 곱하기 sin 20도 할 것 같으면 얼마가 되냐면 3.36 m/s 제곱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0는 어떻습니까? T는 0일 때 위치, 이건 0이죠. 그 다음에 X는 D니까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438.6 이렇게 하면 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X0는 V0 코사인 알파, 이때 알파 이제 50도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VX0는 V0 코사인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면 이제 우리가 다 구했죠. 그리고 Y축 방향의 운동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가속도가, Y축 방향의 가속도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G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81 곱하기 코사인 20도 했더니 그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2 m/s 제곱이고, 그 다음에 Y0는 처음 던진 건 Y축의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Y는 어떻습니까? 떨어진 점도 Y0죠. 그리고 Y방향의 처음 속도는 V0 sin 알파.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가지고 아까처럼 푸는데,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 다음에 사실은 아까 처음에 할 때는 X축 성분의 식을 먼저 골랐죠. 이번엔 봤더니 Y축 성분의 식을 먼저 고르는 게 좋습니다. Y축 성분을 이용할 것 같으면 T가 더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건 좀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Y축 성분을 먼저 이렇게 적용할 것 같으면 AY도 알고 Y0도 알고 V0도 주어지고 T도 하면 이 중에서 어떤 식이 되겠습니까? 역시 아까와 똑같이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여기에 XT가 Y를 집어넣는 거죠. Y도 0이고, 그 다음에 2분의 AY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AY는 마이너스 값이죠. 그리고 V0 sin 알파 T 했는데 여기에 Y0가 얼마냐면 0이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어떻습니까? T가 두 항에 다 T가 있으니까 T는 0이 하나 풀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T가 구해지겠죠. 그 T 구한 게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AY분의 2V0 sin 알파 이렇게 되는데, AY가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서 T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는 0이 답은 안 되는 게, T는 0은 이게 뭡니까? Y0도 Y도 다 0일 때는 바로 던지기 전도 맞죠. 그래서 T는 0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죠. 공이 떨어진 경우에 이제 구해야 되니까 이게 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축 방향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축 방향에도 역시 가속도 주어지고, X0 주어지고, X 주어지고, VX0 주어지고, T 주어졌으니까 역시 이 식이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T도 여기서 구한 거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자, XT는 D고 2분의 X0서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계산해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V0 제곱이 있고, 여기도 V0 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0 제곱을 앞으로 빼내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빼내면 요거 D 이렇게 되니까 요걸 나눠가지고 역수분의 1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 앞으로 무엇을 뽑아내냐면 AY 제곱을 뽑아내는데, 그래서 V0 제곱이니까 이거에 이제 루트를 씌웁니다. 근데 AY는 원래 음수였죠. 제곱하면 음수가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다시 제곱권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양수가 되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할 때 어떻게 하냐면 AY의 절대값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구한 걸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걸 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입했더니 AY의 절대값 9.2 집어넣고 438.6 집어넣고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 계산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놀랍게도 53.5가 딱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 아까 수평 방향을 X축, 수직 방향을 Y축으로 했을 때하고 똑같은 답이죠. 물론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확인 겸해서 다른 기준율을 한번 정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되건 등가속도 운동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개를 딱 써놓고 준 물리량이 무엇인지,
부활 물리량이 무엇인지, 그래가지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서 풀 것 같으면 저절로 잘 풀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서 등가속도 운동 문제 푸는 아주 좋은 방법들을 아주 익숙하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풀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